APPLEKING 애플킹. 네, 안녕하십니까, 애플킹입니다. 네, 오늘도 사과 전문 농업인을 찾아 충북 충주시 안림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만나 뵙게 될 대표님은 2015 제2회 사과농업 마이스터로 선정되셨으며 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3대 회장, 또 농식품 품질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신 정말이지 사과 전문 농업인이십니다. 네, 그럼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산 아래 농원 소개와 농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가수원은 그 상호가 산 아래 농장인데 산 밑에 있다 그래서 산 아래 농장이고요. 이 가수원이 생긴 지는 한 60년도 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6년도 이 가수원을 매입을 하셔갖고 이어오시다가 제가 98년도부터 귀농을 했으니까 한 올해 25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차.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농원의 사과 품종 비중과 평수, 나무 평균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이제 평수는 전체 공부상 면적이 6,800평에서 식재된 면적은 한 5,5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후지 비율이 70%고 홍로 비율이 25% 정도, 그리고 이제 시나노 골드나 올해 식재한 하츠 아우리 이렇게 포함해서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수령은 정말로 다양해요. 1년생부터 65년생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6년생부터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는 어떤 나무 수용이 많은지와 소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나무 수영은 세장 방추형 형태의 수영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연차가 30년 이상 된 나무들은 개심 자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새로 이제 식재되는 거는 밀식 형태로 초밀식 형태의 키 큰 방추형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년 기준 농약 살포는 몇 회까지 하시고 면적당 살포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제가 여기 이제 5,500평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SS기 500리터 기준으로 14대 14차가 들어가서 횟수로는 1년에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근래 들어서 충주 지역은 화상병이 많이 이제 창궐 하다 보니까 그 전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방제 3회를 포함하면 한 18회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농촌에 인력 문제가 심각한데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가요? 네, 첫째 이제 인력은 뭐 여기 시중에 있는 인력 회사를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력 분포를 보면 국내인보다는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때에 맞춰서 뭐 적과철에는 또 이제 국내인들이 좀 다른 일 하고 중복되지 않으니까 저희 농장에 있고, 입소지나 뭐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외국인들 인력 회사를 전담으로 이용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수확하는 철에는 주변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인력 구성은 인력 회사를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적과할 때, 네. 입소지할 때, 네, 수확할 때, 수확할 때, 따로 예를 들어 전지 선정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냥 직접 전지전정은 제가 전체 다 단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상병 방제 나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 인력 투입을 최소화했다라고 하는데, 외부 활동도 나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시바르, 그러니까 300평당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시고 어떻게 판매하고 계시나요? 전체 수확량이 이제 수령이 다양하게 있다 보면 평당 마르당 기준으로 이제 수확량을 잡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5,500
자유형 형태는 전체적인 수확량은 뭐 우리나라 평균 정도를 밑도운다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로는 저희 생산량의 한 80% 정도가 로컬푸드 매장이나 제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20% 정도에서 10%에서 15%는 개별 택배, 그리고 5%나 뭐 많으면 10% 정도는 이제 고용 시장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첫째, 제가 전에 농사 짓기 전에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IMF 시절에 뭐 시공 쪽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첫 시작 당시에는 한 2, 3년 정도만 그냥 농사 짓다가 나는 다시 그 길로 가야 되겠다고 했던 게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식물 쪽 공부를 하고 뭐 학습을 해보다 보니까 또 적성에도 맞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인력 수급이나 또 기상 이후 뭐 이변이나 이런 거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디지털 농업, 오지에서의 이룰 수 있는 디지털 농업에 대한 부분을 더 좀 유심히 도입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경제적 투입 요소를 최소화시키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원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과 농사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사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농업 쪽을 전망을 어둡게도 보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나 우리 인류의 생명 창고에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 산업 한 부분만 놓고 봐도 또 우리나라 개인당 소비량이 작년 올해 기준으로 한 8.1kg 정도 되는데, 이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미래의 소비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 산업의 흥망도 달려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두운 시장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 사과 쪽이고 또 과일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아주 다각적으로 더 깊이 있게끔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 농업이 앞으로 블루오션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 첫째는 그 결실 관리죠. 그래서 봄에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갖고 꽃피는 시기가 자꾸 땡겨지다 보니까 냉해 피해나 뭐 동상의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때 어떻게 결실 관리를 잘 하느냐가 그 일년 과정의 총 그 시작점이라고 보고 싶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뭐 병해충 방지나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사과 나무에 사과가 달리지 않은 이상은 뭐 어떻게 작업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결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실 관리.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오늘 그 충주에 와 있는데요. 충주 사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나 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높고 그래서 네. 당도가 좋고 이렇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한번 광고를 해보라 이렇게 하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소비자 중에 좀 특이한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 이제 대구 팔공산 그쪽에서 무속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사과 대관은 거기서 다 있는 다 소비를 해주십니다. 그분들이 그 전에 저를 거래하기 전에도 물론 뭐 다른 지역에서 사과를 구입해서 드셨는데, 저희들 사과가 식감이 되게 좋다랍니다. 껍질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서 먹었을 때 그 식감이나 또 향이나 또 과즙의 분포 형태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지금 한 8년째 계속 이런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저희들 사과의 특징은
뭐 당도나 이런 부분은 다 이제 그 품질 고유의 그 특징을 갖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식감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사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 사과가 좀 식감이 더 좋은 편이다. 네. 선생님 여기 뿐만 아니라 네. 그게 좀 충주 네. 사과의 장점이라고 네.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과 농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개원 준비도 하고 있고, 뭐 청년 농업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좀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그 마이터 대학의 교육생 중에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이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첫 번에 적지 선택으로 전체 지역은 잘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가원을 개원을 할 때 주변에 이제 그 개울도 흐르고 뒤쪽은 또 산이 딱 막혀 있어갖고 냉해나 아니면 동해에 의해서 나무가 고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증명되지 않은 기술적인 내용만 가지고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진짜 한 분을 집중적으로 경험을 해서 배우고 도움을 받으면 그 시행착오가 생길 만한 일이 있었을 때도 그걸 극복하는 능력도 커질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농업 정착의 길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멘토 선정이 또 중요한 네. 부분이겠네요. 네. 네, 선생님 되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애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요 간단하게 여기 나무 수영 잡는 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첫째 뭐 키 큰 방추형이라고 하는 밀식 형태고 기본은 세장 방추형이기 때문에 주관에서 발생하는 주지를 어느 각도로 유지를 할 것이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인이나 이런 작업을 거의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주지가 첫 발생했을 때 그 주지를 끝까지 끌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첫 번에 주지 발생해서 주지 끝이 발생지보다는 좀 낮게끔 가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식 1년차에서 2년차에는 좀 유인을 해주는 편이고, 네. 3년차서부터는 그냥 발생한 결과지에서 바로 착과를 시켜갖고 예. 자연 하수 형태로 가게끔 보는 형태로 이 수영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네. 또 물론 이른 수영이 아닌 개심 형태나 이런 거는 뭐 예전에 유행했던 썬플러스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유인을 해갖고 네. 이렇게 그 수영을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나무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밀식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한 60%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밀식 형태로 갔을 때는 주관에 대비해서 주지의 굵기를 가급적이면 가늘게 유지를 하는 게 해거리 증상이나 또 나무 수세가 압박해 오는 그런 피해도 좀 막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반적인 수세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을 보면 또 결실 쪽에 내년 꽃눈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주지는 가급적으로 가늘게 네. 가는 형태로 이제 그 수영을 애초에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식재된 면적이 넓거나 아니면 또 개심 형태로서 그 주간의 굵기가 굉장히 굵어서 네. 그 영양 물질이나 뭐 양수분을 많이 끌어올리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수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뭐 우리 관행적으로 했던 시비 관리 체계를 벗어나서 네. 나무 하나하나의 특성을 보고 시비를 함으로써 이 나무가 과한 분무가 진행되지 않은 형태로 그렇게 가는 방법이 뭐 수영 관리나 아니면 수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 감사합니다.